몇 달, 심하게는 몇 년씩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일상생활 유지도 어렵고 삶의 질도 하락되고 거기에다가 극심한 우울증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손쉽게 이렇게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 치료의 길을 새롭게 열고 계시는 명의를 모시고 이 성형외과 의사에서 통증 치료의 길을 걷게 되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난치성 통증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통증, 그리고 잘 낫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통증과 관련된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들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박사 심영기 원장님 그리고 최세희 원장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 통증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직업병으로 일자목으로 오는 이 두통이나 또 매일 힐을 신다 보니까 다리도 결리고 손목도 저리고 이런 통증들이 항상 동반돼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들은 과연 통증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아프신 곳 없으신가요? 수술을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서서 하잖아요. 이렇게 네. 머리 꼬부리고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도 아플 수 있다는 거. 우리 최 원장님은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팔꿈치, 손목까지 아파져서 제가 이제 소아과 전문이라 소아과 환자를 진료하고 아기들은 이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주사를 놔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역시나 의사 선생님분들은 통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통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증이 우리 실생활에 가깝다 보니까 관심이 참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심 원장님은 성형외과 의사셨고 그리고 최 원장님은 소아과 의사 이렇게 이력이 참 특이하신데 어떻게 이 통증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먼저 환자였기 때문에 네. 저를 먼저 고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소아과이기 때문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할머니들이 어깨도 아프시고 아기 업어주시다가 무릎도 아파지시고 네.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신데 그냥 자잘한 아픔을 계속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고쳐야 되지만 네. 아기를 봐주시는 할머니들이 좀 이분들이 통증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통증에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고 공부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환자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금이나마 공감을 했고 내가 먼저 치료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 원장님은요? 저는 건강한 체질이에요, 비교적.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꿈이 뭐냐면 미용 성형을 초창기에 하다가 네. 중간에 하지정맥류를 한국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하다가 보니까 다리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다리가 부은 환자들이 오는데 대개 자궁암이 드러나갖고 림프절이 다 드러냈어요. 림프절을 드러내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커져요. 3배, 4배 커지니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이면 아무도 못 고쳐요. 그걸 고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 방법으로 제가 개발한 방법이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 자극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 기계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통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톡스 다 아세요? 보톡스? 보톡스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안면의 경련이 막 떨리는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안과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개발하신 건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부작용이 뭐냐면 주름이 없어져. 그래갖고 보톡스가 요즘에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워낙은 안과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림프 부종 이거를 치료할 때 고전압으로 하면 이 그 두꺼워진 그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림프 찌꺼기가 꽉 차면 불어나는 거거든. 림프 부종이 얘네들이 녹을 것이다. 그래서 했더니 부종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 무릎이 되게 아픈데 같이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 치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치료로 통증이 너무너무 좋아지는구나. 이거는 정말로 통증에 대해서 더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통증 치료에 임하게 됐죠. 네. 어찌 보면 요즘 성형외과가 참 인기 직종이라 편안한 길을 걷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통증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데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홀로 가는 길이죠. 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죠. 그러나 환자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통증 우리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게 전부 다 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죽여.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픈데 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시끄러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떠들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통증 신호를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치료가 주 치료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몸에 너무 나쁘거든요. 또 요즘에는 뇌에다 막 자극을 줘요. 그래갖고 통증 감각을 없애버려요. 여기는 막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치료가 주 치료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런 재생 치료, 자기 걸 살리는 치료가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방청객분들을 싹 살펴봐 주시는데 그만큼 이 환자에 대한 마음, 애정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 치료에 대해서 그 길을 어렵지만 밟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환자에 대한 이런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모두요. 함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손주병이잖아요. 네. 손주 기르다 보면 어깨, 팔 그렇죠. 정말 병 나요. 그죠?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이 손주 보다 보면 손주병이라 그래서 여기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또 사셨기 때문에 퇴행성,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많이 다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다 손주가 요새는 또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3kg 뭐 엄청나게 잘 영양이 좋아갖고 그거 맨날 이렇게 이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이쁜데 안아주다 보면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고 신드롬이라 아이고 증후군이라 그렇게 할머니들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구구구구 앉았다 일어나면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구구 벌써 손주 있으세요? 이 아이고 신드롬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아이고 증후군 한번 아이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세포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통증 신호가 와서 아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막 또 이제 새롭게 또 할 수 있으면 통증도 없어지고 또 젊어지고 좋죠. 맞아요. 이 손주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안아주고 어르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뭐 어깨 결리고 손목 아프고 우리 최 원장님도 손주가 너무 이쁜가 봅니다. 거기에서 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통증 치료의 길을 열어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분이 또 원장으로서 환자로 대하는 애정이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신영기 원장님의 의사로서의 신념과 철학이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살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 원장님의 얘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특별한 철학이나 그건 뭐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의사로 태어났으면 저는 이제 의사분들도 종류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연구만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부학을
쪽을 하신다든지 병리학, 생화학, 또 미생물학 이런 분들은 미생물하고 평생을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준 박사님이라고 저희 대선배 되신데 그분은 문둥병하고 평생을 지내셨어요. 환자를 보시는 건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의 길도 또 교수의 길도 있고 또 과학자의 길 연구하는 길 또 임상해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분들 또 뭐 교육자로서 후학을 가리키는 분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임상 쪽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형외과가 미용 이렇게 요거 하고 또 뭐 요거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미용 성형이고 재건 성형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복원하는 재건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화상 아시죠? 네. 막 하면 화상이 오래되면 오그라 붙어갖고 구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피부 이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얹청이 아시죠? 네, 얹청이 수술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이제 개업해서 나와서는 이제 미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은 잘 벌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쁘게도 고쳐주지만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하지정맥류, 다리 하지정맥류 뭔지 아세요? 정맥류? 요새는 많이 알았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하지정맥류 한국에 제일 처음 들여왔을 때 정맥류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독일에 가서 이제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정맥학회를 만들고 그래서 요즘엔 하지정맥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성형외과 동료들이 갑자기 정맥류를 하는지 제가 조금 요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이제 그 전에 정맥류를 하시던 선생님들이 외과 선생님들 뭐 혈관 쪽 하시는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의사가 왜 그렇죠. 이걸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하고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마음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독일에서 그때 굉장히 선진화된 의술을 들여와서 시술을 하면서 학회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학문의 장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교류를 하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지정맥류로 많이 치료를 많이 해드렸어요.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90년대 초반이니까 20년 넘고 다리를 또 잘 고친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 다리 부으신 분들이 와서 그거가 세계적인 불치병이 아무도 못 고쳐 지금도. 그래서 그거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맥류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중국에 제가 진출을 해서 정맥류 병원 지금 설립한 지 21년 됐어요. 중국에 대련하고 북경에 2군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의사들을 제가 데려다가 수련시켜서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로 정맥류 병을 잘 고치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제자가 이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든든하고 보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심영기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통증 치료의 명의다라는 수식어가 괜히 따라붙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통증에 대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증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통증 치료 명의 심영기 원장님과 최세희 원장님 두 분이 전담 마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통증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증하면 아프다 이 세 글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 통증이 왜 발현이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할머니처럼 어떤 그렇죠. 생활 습관, 반복되는 자세, 또 요즘 이제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도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자세가 안 좋은 게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보다 이제 자식 생활 많이 하고 운전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러는 것 때문에
허리 통증 또 골반 통증 이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생활 습관에서 가져오는 고질병이 있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증후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젊은 층은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목에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우리 심영기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목 통증 그리고 통증들이 동반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저는 어떤 부분으로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의사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장님 여러분들이 왔을 때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떤 분은 코를 만지면 동그란 통에 호수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다리를 만지면 오 이따만한 기둥 같은 거 있어요. 배를 만지면 산이 거꾸로 달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꼬리면 막 털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는데 통증이 코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보시는 통증 접근법, 그다음에 신경외과 선생님 보는 건 신경 쪽, 그다음에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뼈를 중심으로 또 봐요. 재밌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마다 통증 접근법은 틀린다.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통증을 없애는 거로. 네. 근데 저는 통증을 어떻게 봤냐면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어요. 전기 생리학적으로 본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우리 몸은 배터리다. 전기 배터리다 이렇게 본 거고 세포도 배터리다. 그런데 통증이 생기는 건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네. 전기가 모자라면 처음에 전기가 모자라면 어떠냐면 나른해 피곤해 어깨가 쑤셔 땡겨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리고 허리 다리 쑤셔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방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아파요. 네. 근데 전신이 똑같이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먼저 아파져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나쁘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 올 때 여기 쑤시죠? 이게 나쁜 데부터 신호가 와요. 여기 나쁘니까 나 좀 구해 주세요 하고 신호 오는 게 통증이에요. 그럼 나 여기 다쳤어요. 그러면 무릎 밑에 발목 있는 데가 나쁜 거고 또 담 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 들면 꼼짝 못 하죠. 거기에 나쁜 거예요. 그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진행되는 데는 통증도 있는데 제가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이라는 건 무조건 배터리에 전기가 쭉 떨어져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50% 정도 줄면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80%가 방전이 된 상태로 오래되면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암도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네. 노벨 생리학상에서 노벨 생리학상 탄 오토 바로부르고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쪽 측면으로. 네. 우리 몸에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동반돼 온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 무릎이 10년이 아파요. 병원이 계속 가도 답이 없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통증은 불치병 같기도 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무릎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무릎이라는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자동차 타이어로 생각하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시는 거예요. 연골이 다르죠. 타이어도 오래 쓰면 그거 이게 없어지고 잘 미끄러져서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지만 이게 타이어가 다 닳아서 연골이 다 닳으면은 타이어 바꾸듯이 인공관절을 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속에 이제 인공관절은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은 그러세요. 내 몸에 어떤 어머님 그래. 내 몸에 쇠야 싫어. 아파도 아픈 대로 살겨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수술이 그리고 되게 좀 크죠. 이게 뼈를 깎고 가운데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쐐기를 박고 여기도 또 뼈를 잘라내고 박고 쐐기를 박고 그 가운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대서 마모되지 말게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게 수술이 커요. 예.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아파도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거기에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 고민이 뭐냐면 수술 가기 전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연골 주사라든지 또는 증식 치료라든지 또 연골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뭐
또 이 연골 주사나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프시죠. 그래서 네. 그런 걸 통증이 그나마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도 그런 방면으로 치료는 해드리고 있는데 오래 그렇죠. 가야 오래 걸려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수술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미리 통증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질병이 한 군데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군데서 네. 꼬리물기처럼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아요.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발목이 안 좋으세요. 발목이 기초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무릎 나빠지고 힙부 방치라 그러죠. 방치통이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디스크와 허리 쪽으로 나빠지세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쭉 하나의 우리 몸은 철골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군데가 흐트러지면 쭉쭉쭉쭉 나빠져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치료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치료했는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게 그거예요. 시스템으로 이제 한 계통으로 다 치료를 해드려야 되죠. 네, 우리 몸이 이렇게 철골 구조다 보니까 한 군데가 안 아프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통증이 동반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 협착증, 관절 질환, 고관절, 만성 통증까지 정말 도미노처럼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치료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진통제를 많이 처방하고 또 스테로이드 뼈 주사 아시죠? 네. 뼈 주사 또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연골 주사도 놓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의 치료예요.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주사도 놓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를 차단하는 통증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서 몸에는 좋지 않으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거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는 주사예요. 그게 바로 뼈 주사예요. 선생님들이 그거 다 설명해 드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거는 그 전기를 아까 배터리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걸 충전해 드리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많이 하고 물론 다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증식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증식 치료라고 해서 주사를 넣으면 세포가 증식되는 그런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병용해서 하면 좋고 몸에 나쁜 건 가급적 적게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제 호아타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게 있는데 이 호아타가 뭐냐면 전압을 굉장히 높여요. 고전압에 거의 전류는 없어요. 그래서 고전압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세포를 충전하는 치료를 호아타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아타, 전기로 인해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계속해서 질병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질병 발생의 악순환 고리는 이제 도표에 아마 나오실 거예요, 화면상에. 그래서 처음에 병이 생기는 거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세포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쳤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니면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혹은 주위에 사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고전압 밑에서 살아요. 고압 전선 밑에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원자 폭탄 터진 데서 산다든지 또는 방사선이 많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세포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사성 질환, 내가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병이 있어요. 그것도 다 세포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워낙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주로 70% 내지 80%가 전기를 유지하는 데 쓰이니까 그래서 전기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세포는 이렇게 서로 세포가 이렇게 바닷물 위에 확대해서 보면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섬 같아요. 세포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들이 교환이 되는데 이온이 교환이 돼 소금물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0.9%. 그게 막 이게 되는데 전기가 떨어지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온 교환이 안 되니까 그 주위에 물이 맑은 물이야. 맑은 시냇물이 쫙 흘러야 되는데 그게 네. 끈적끈적해져요. 그걸 림프 찌꺼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어요. 림프 찌꺼기가 있으면 세포 간에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이 일 해. 근데 안 해. 나 못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눈 보고 너 보는 일 해. 근데 나 못 들었어.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림프 찌꺼기의 원인이다. 전기가 떨어지면 림프 찌꺼기가 생긴다. 그러면 세포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도 안 되고 림프 순환. 림프라는 건 우리 다치면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림프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 나는 거 있죠? 눈물. 하얀 맑은 액체. 그게 림프예요. 쉽죠? 예. 피는 딱한 빨간 피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맑은 진물.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그런 순환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병들게 되니까 통증이 발생이 돼요. 네. 통증이 발생이 돼 갖고 그 다음엔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저기 악순환으로 돌게 되니까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25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손톱세포, 손세포, 발세포, 근육세포 해갖고 250가지가 되는데 서로 잘 이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림프 찌꺼기가 참 소통이 안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건데요. 소통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킨슨 아세요? 파킨슨 잘 못 걸으시는 분들 그건 뇌세포 세포 사이에 뇌신경세포 세포 사이 여기에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차여 있는 거고 백내장 아세요? 네. 눈에 하얀 거 백태 꼈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수정체 렌즈에 림프 찌꺼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는 볼 때 림프 부종을 연구하다가 통증 치료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게 찌꺼기가 차이면 병이 생긴다. 그게 놔두면 점점 심해진다. 이제 그래서 림프 찌꺼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점점 악순환이 되니까 병은 점점 깊어가서 만성화가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고질병. 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면 고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세포를 잘 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잠자는 세포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심영기 원장님이 개발하신 호아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관련된 궁금증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앞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많은 전화 걸려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저기 60대인데요. 네.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네, 물리치료도 받고, 뭐, 한의원도 다니면서, 봉침도 맞아보고, 뭐,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았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나아지질 않아가지고, 오. 혹시 디스크가 아닌가 해서 MRI 검사도 받고 했어요. 네. 근데 디스크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허리는 계속 아프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허리가 어느 정도 계속 아프셨나요? 네, 묵직한 게 아프면서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저리더라고요. 네, 다리가 저리는 지경까지 오셨고 양방, 한방적으로 둘 다 치료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그 통증의 원인 잡아주실 겁니다. 함께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뭐 지금 검사해 보셨는데 디스크도 아니라 그러신 것 같고 되게 허리 아픈 문제 많은 거는 근육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척추가 아까 원장님 뭐 그 철근 구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척추를 유지해 주는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즘 속근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어라고도 하고 이 척추뼈를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를 우리가 딱 잡아줘야 텐트가 바로 쓰는 것처럼 척추도
척추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근육들이 반드시 서줘야 척추가 바로 유지돼요. 한쪽 근육만 사용한다든지 한쪽 근육이 약해졌다든지 하면 한쪽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척추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통증이 근육통이에요, 허리는. 근데 이제 근육통이 아까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 피로 때문에 또 전기 생략적으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전기로 치료한 것 때문에 오늘 얘기를 나온 거잖아요. 네. 전기 치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70~80%가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의 전이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튼튼해야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들이 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튼튼해서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깨끗이 청소되어져서 노폐물이 잘 빠져서 세포가 건강하면 세포는 자기 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근육이든 또는 인대든 그 전기가 떨어져서 기능이 약해지고 통증을 느낄 때 그 세포막의 전이를 저희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막이 건강해지면 세포는 자기가 가졌던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 치유, 자기 그 치유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세포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주면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이렇게 깨끗해진 시냇물에 물고기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사람도 깨끗한 환경에 가면은 또 건강해지잖아요.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한 곳에 가면. 그것처럼 이제 세포막에 전기를 충전해주고 그 주변을 깨끗이 해주면 세포는 자기가 재생해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이든 저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에너지거든요. 네. 우리도 밥을 못 먹고 에너지가 없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세포도 그 공급이 안 돼서 에너지를 발휘 못하면 자기 집을 못 지키니까 세포가 병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세포가 알아서 재생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없는 참 좋은 치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60대 어머님 허리 주변의 세포가 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배터리 공급을 쫙쫙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끊으시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심영기 원장님께서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세포를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빵빵하게 해줘야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5분 미니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야타 요법에 대해서 오늘 심영기 원장님의 이 요법들, 속속들이 그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호아타요법의 적응증 치료 사례를 보면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고 이렇게 돼 있다 하면 호아타요법은 전기 충전 요법이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선 대표적인 질환만 설명드리면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사실은 수술을 해서 완치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좁아서 허리보다 굉장히 그 합병증이나 부작용률이 높죠. 그래서 목 디스크는 가급적 수술을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호아타요법이 들어가면 그 목 디스크가 많이 호전이 되고요.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해야 돼요. 목 디스크 같은 것도 아주 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파열이 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고 신경을 넣어서 신경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게 사무실 직원들이 많은 게 목 옆에 여기 견갑부 여기 뭉친 거 있잖아요. 뭉쳐갖고 계속 잡아 당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사무실에서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 여기 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풀어주는 거 굉장히 이제 잘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50견이라고도 하고 이제 회전근개 어깨 인대 파열되고 또 이제 어깨 이 회전이 좀 이렇게 잘 안 돌아갈 때
이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파열이 됐다, 인대가 끊어졌다는 수술이 빠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좋고,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이제 손목 관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대에 저기 그 전이가 떨어진 거라서 전기가 부족한 거라 충전시켜주면 굉장히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되게 많으세요. 역시 허리 디스크가 되게 많아서 어머니들 허리 디스크, 여기 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50m 못 걸어갔어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1년 반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쭉 꾸준히 치료받으셨는데 지금 등산 다니세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부작용 없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같은 거, 그런 호르몬 주사를 안 맞고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땡기고 아프신 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 그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근육통은 상당히 빨리 좋아지세요. 그래서 왜 담 들렸다 그러는 거, 가슴에 이런 데 담 들렸다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빨리 좋아져 갖고, 뭐든지 세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가 항상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전기가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거, 뭐 최신형 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항상 충전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게 호화타협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세포 재생되고 여러 가지로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 재생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증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배터리가 딱 충전이 되면 통증이 말끔없이 사라진다. 정말 기대가 되는 치료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어머님들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떠한 점이 좀 궁금하신지 어머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20살 초반 때부터요. 목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주사나 아니면 한방으로 침으로 하고 이제 침으로 그리고 또 시술까지 받았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40 중반까지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불치병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고 되게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네. 네. 제가 경추 디스크가 있어서 예, 목도 못 돌린 적이 있고 진짜요? 제가 한 30년 됐어요. 맨 처음에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경추 디스크가 아마 좀 눌리고 튀어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수차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운동도 좀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도 이게 근육이 약해진 거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고 이쪽 팔이 저리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고개도 못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저도 이 기계를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기계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근육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한쪽 근육이 이제 찌부러드니까 이쪽으로 눌리면서 튀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쪽에 전기 공급을 하니까 이 근육이 말라 비틀어지고 찌그러졌던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근데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을 계속 좀 강화하는 건 해야 돼요. 예. 직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는데 이 호아타 요법으로 효과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어요.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요, 한 50대 중반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한 어깨 통증이 이렇게 아파서, 예.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팔을 이렇게 들 수가 없어서, 네. 병원을 한번 갔더니 뭐 오십견 증상이라고 하길래, 네.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치료가 가능한지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0견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팔도 못 들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과연 호화타요법이 50견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제 뭐 예전부터 50대 되면 어깨 아프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오시면 진료실에 오시면 제가 그래요. 팔을 귀에 붙여보세요. 귀에 팔을 붙여서 팔을 귀에 붙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들. 다 닿아요? 귀에 닿아요? 팔이?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오, 안 되는데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간단한 동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정말로 못 올려. 여기까지 올리세요. 이거 못 올려요. 이게 이제 이쪽에 힘줄 있는 데가 석회가 됐거나 아니면은 외상으로 했으면 끊어졌거나 혹은 힘줄이 너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걸 올리는 힘줄 주위가 전부 다 림프 찌꺼기로 꽉 차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끈적끈적하다 나중에는 말라붙었다. 그래서 안 움직여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뒷짐을 접어라. 잠깐 일어서도 될까요? 네. 네, 자,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 50견 환자 오시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뒷짐을 딱 쳐요. 그리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안 올라가요. 아픈 부분이 여기밖에 안 올라. 올리세요. 올리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손으로 잡아서 올려요. 자기 손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 못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어깨 관절은 특성이 뭐냐 하면 무릎 관절은 이렇게 자 무릎 관절 움직이는 거 이렇게만 움직이죠. 얘는 돌아요. 360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것도 망가질 수 있고 뒤로 제끼는 것도 망가질 수 있고 올리는 것도 망가질 수 있고 이 360도 도는 관절이라 잘 망가져요. 거기다가 아이고 손주병 있잖아요. 이뻐라 하다 보면 이게 당겨. 손주병 할머니들 이거 쉽게 그리고 또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거 들잖아요. 허리도 물론 망가지지만 여기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식병 같은 경우는 어깨 인대는 이제 끊어진 경우 완전히 MRI를 찍어서 완전히 파열이 돼서 끊어진 경우는 수술이 빠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끊어지지 않았는데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약해지면 여기만 약해진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약해져 있어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세포 충전을 시켜주면 전기 충전을 시켜주면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통증 감소율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는 것보단 천천히 낫더라도 몸에 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도 과연 안전할까 의문이 드는데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료 받고 계신 분은 이제 종아리 뒤쪽이 땡기고 쥐가 잘 나고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좌골신경통 아시죠? 이렇게 아무 그냥 방치가 해서 쭉 뻗어내려가는 통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 그 치료가 이제 근육 사이에 림프 찌꺼기가 쌓이면 근육통이 잘 생기세요. 근데 이제 그 근육 세포 사이 림프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쥐가 나요. 그리고 재미난 게 이렇게 하면 여기 너무 아프고 부어서 왔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20대. 주로 앉아서 운동 안 하고 컴퓨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 만져보면요. 여기 다 만져보세요. 장단지. 여기 요렇게 하면 조금 창피한데 올려도 될까? 이래도 네네. 되나 몰라. 이 방송 중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이건 의학적인 거니까 너무 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근육이 있어요. 흔히 저희 알통이라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어려운 단어를 알통. 자, 알통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힘 빼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눌러보면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알통이 있는데 이게 제가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면 그냥 그렇게 굳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초음파로 봐서 이게 근데 여기 눌러보세요 세게. 그럼 조금씩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우리 몸에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에요. 우리 심장에서는 피를 내려주잖아요. 그럼 내려온 피가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서 펌프 이거는 이 장단지 근육은 심장 제2의 심장이라서 펌프 역할을 해갖고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굳어 있으면 순환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이분은 뭐냐 하면 그게 다 굳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어 있는 거를 전기를 쭉 해서 해주면 손으로 안 풀어지는 것들이 풀어지세요. 그리고 신경에 이제 자극을 주니까 방사통, 좌골신경통도 네. 호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계속해서 이 통증에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통증에 관련된 궁금증 전화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의학 박사 심영기 최세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낫지 않는 통증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고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아래 하단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통증에 관한 궁금증들, 치료 방법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